해봅시다. 집합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자, 집합. 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애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모임을 얘기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어떤 모임이냐?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거를 가진 객관성을 가진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객관성을 가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뭐 나한테는 뭐 180 이상의 키 큰 사람일 수 있는 거고 뭐 또 뭐 서영이한테는 185 이상이 뭐 키 큰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요게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객관성이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좀 써줄게요. 괜찮아? 그래서 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분명한 기준을 주는 거죠. 뭐 10 이하의 자연수 모임이라고 하면은 10 이하의 자연수는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집합의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짝수라고 해볼게요. 10 이하의 짝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너는 지금 뭐가 맞는 거야?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요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그 구성원들이 4, 6, 8, 10 이렇게 오는 거고, 이 구성원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집합의 구성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합의 이름을 내가 A라고 한다고 하면 A의 원소는 2, 4, 6, 8, 10이 돼요 라고 써주실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 원소들에다가 중괄호 이렇게 묶어서 집합을 표현을 합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 집합은 봐봐.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셀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내가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죠. 엄청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분류를 할 때 개수로 분류를 합니다. 셀 수 있는 애들과 셀 수 없는 애들로 분류를 해서 뭐 이렇게 갈까요? 유한 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한 집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거야. 그러면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원소 개수를 셀 수 없는 애들을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애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유한집합 중에서도 가장 좀 특이한 애가 있어요. 어떤 애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그러면 그 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은 뭐라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봐봐. 원소를 내가 중괄호로 표현을 하기로 했어.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쓰기로 했죠. 그러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얘를 기호로도 표현하는데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집합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인 거야? 빵 개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집합과 원소의 좀 관계를 살펴볼 건데, 관계를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2라는 애는 A의 원소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럼 그 원소라는 표현을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니? 이게 그 알파벳 E를 기호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원소를 영어로 하면 엘리먼트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그 맨 앞 글자 E를 따와서 썼다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봐봐. 3이라고 하는 애는 A의 지금 원소가 아니지. 그래서 원소가 아닌 애들은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원소가 아니에요 라고 표현을 해 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원소와 집합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원소가 집합의 원소가 되면은 포함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포함이 안 되면은 짝대기 하나 그어서 표현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어떤 집합을 나타내 줄 때 크게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집합의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원소를 있는 그대로 다 써주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 이렇게 쓴 거랑 동일한 거예요. 내가 모든 원소들을 전부 다 나열해주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써보면은 얘는 뭐 2, 저기 있는 것처럼 뭐 6 이런 식으로만 쓸게요. 2, 4, 6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요 2, 4, 6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2, 6, 4라고 써도 같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중복하는 원소는 두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건제시법을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원소 나열법은 원소들을 다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원소가 뭔지 파악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조건제시법을 보고 원소가 누가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자, A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X 바라고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원소예요. 그 다음에 이 바라는 게 여러분들 뭐 수학과를 절대 가실 일은 없겠지만 서치 대시라는 뜻이거든. 여러분들 영어 좀 하시니까 뭐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이 X에 대한 설명이 뒤에 오는 거야. 그럼 그 설명에 뭐가 올 거냐면은 여기에 X에 조건이 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A라고 하는 애는 X가 원소야. 근데 그 X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애여야 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위에 거 A라는 애를 내가 조건제시법으로 쓴다고 하면 A라는 애는요, X가 원소예요. 근데 그 X는요 7 이하의 짝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 조건제시법은 같은 집합을 보고도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고, 그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연습 조금 해볼게요. 내가 A라는 집합이 X바 AX 더하기 B는 0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일단 A가 절대 0은 아니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원소야? X가 원소야. 근데 그 X는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애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원소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 방정식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X가 돼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A라는 애가 A 바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너는 누가 원소란 얘기예요? A가 원소야.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A가 원소예요 라는 뜻이야. X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의 원소는 뭐야 이거 A분의 바보 이거 B잖아. 그죠?
미안해요.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누가? 마이너스 x분의 b라는 애가 원소가 돼요 라는 뜻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을 들이시기를 요거 읽을 때 x가 원소인데 그놈이 요런 조건 만족해야 돼 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줍니다. 마찬가지 조건제시법은 무한집합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b라는 애는 x가 원소인데요. 그 x는 1부터 3까지의 범위에 속하는 실수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무한집합이 되겠죠. 실수 엄청 많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 우리가 원소 나열법보다 조금 표현하기가 쉬울 때가 많겠죠? 원소가 막 엄청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써줄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좀 밑에다가 씁시다.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자, 요 벤 다이어그램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은 많이 익숙해지고 약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얘는 좀 잘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요거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은 그냥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자는 거냐면 요 A라는 애를 집합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써. 그 다음에 원소들 하나하나를 그냥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직관적으로 딱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뭐 해석이 어렵지는 않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실력 문제고, 두 번째 조건제시법을 잘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A의 원소의 개수는 NA라고 표현하고요. A가 여기 있는 애라고 하면 지금 몇 개야? 원소가 3개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도 기호죠? N이 넘버의 맨 앞글자 따온 거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 여기 안에 들어오는 애가 여기가 이제 뭐가 오는 거냐면 여기에 집합이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집합이 들어오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 봐봐. 우리 A라는 집합을 어떻게도 쓴다고 했다고? 중괄호로 한 다음에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맞아. 그래서 얘를 N 중괄호에 뭐 2, 4, 6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도 너 원소 개수 지금 3개네? 3이라고 써주실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를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은 이거 몇 개예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공집합이었어요. 그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애죠. 맞아? 그럼 이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하셔야 돼요? 1개라고 하면 안 되죠. 0개라고 하셔야 되지. 맞아?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봐봐. 이거 집합 표현이 있네. 그죠?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방 안에 빈 가방 하나가 또 들어있는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집합 자체는 공집합이라는 애를 원소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럼 얘 원소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개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요거 2개를 많이 헷갈려 하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모두 조금 가끔 이제 시험 풀다 보면 당황해서 이런 것도 좀 헷갈려 하거든요. 요거는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그럼 얘 원소의 개수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개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안 헷갈리게 조심하시면 되겠다. 요거 좀 이렇게 세트로 좀 묶어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저거는 근데 뭐 초반에만 잠깐 헷갈리고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시면 잘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볼 건데, 자, 이미 우리 방금 어떤 거를 했냐면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있는 경우를 봤어요. 집합 안에 또 다른 집합이 들어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A라는 집합 안에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런 경우에 B를 A의 뭐라고 하냐면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얘들아, 집합이 영어로 set이거든. 부분 집합은 서브셋이에요.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고, 우리 조금 전에 원소 관계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A라는 애가 원소야. 라지 A가 집합이에요. 그럼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는 포함이 될 때, 속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아닐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맞아? 그러면 이제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B라는 집합이 있고요, 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B가 A에 포함이 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B라는 집합이 A에 포함이 돼요 라는 뜻이거든. 그게 이제 영어로 포함되다가 컨테인이잖아요. 맨 앞글자 C를 또 기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포함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만들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부분집합이라는 애가, 그래서 B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럼 이 부분집합이라는 애가 정확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봐봐, 이런 거예요.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될 때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B의 모든 원소들이 A의 원소가 될 때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괜찮을까요? 안 써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거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거야. 그죠? 그거 한글은 쌤이 안 쓸게요.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되면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분집합일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집합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집합 A라는 애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공집합 배웠습니다. 그죠?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을 조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봐봐. 일반적으로는 부분집합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게 일반적인 경우야. 그럼 일반적인 경우가 있으면 조금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을 수도 있어요. 이래도 B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표현합니다. 괜찮을까요? 왜?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였으니까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이면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럼 이런 상황도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을 때도 부분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건데 봐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서 원소들이 몇 개만 겹칠 때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렇게 될 때는 A의 원소들이 B의 원소라고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지. 또 B의 원소들 중에도 A의 원소라고 할 수가 없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도 없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는 어떤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냐면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서 겹쳐지는 애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우 목 아파.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 문제 조금만 봅시다. 우리 교재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우리 유형 1번부터 조금 해봅시다. 왜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킹 받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530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530번 보시면은 보기에서 집합인 것만을 골라달라 그랬고 아까 전에 우리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객관성을 가진 모임이라고 했었어. 그죠? 기억,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얘는 정확하게 누가 원소고 누가 원소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은 객관성이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니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의 모임. 기준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디귿, 유명한 농구 선수의 모임. 유명한 거를 어떻게 체크를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디귿도 집합이 될 수는 없고요. 리을, 3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어. 봐봐. 리을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만약에 리을이 가장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집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깝다는 거는 우리가 누군지 찾을 수 있죠. 맞아?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리을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33번 볼게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안 썼네. 533번. 자, 얘는 1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겠대. 그럼 내가 A의 원소들을 한번 써본다고 하면 뭐 있어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고 9, 18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그래서 너의 뭐 원소 표현을 써달라고 했네. 1번 1은 원소가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4 없으니까 2번도 틀린 거고 3은 있죠? 6은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 9가 원소다라는 표현이 잘 돼 있네요. 그래서 33의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번을 볼게요. 자, 36번에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A가 이렇게 있으면은 1, 2, 4, 8, 16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돼 있는 애를 찾아달래. 1번부터 보면 4의 양의 약수. 뭐 16도 있고 8도 있는데 택도 없죠. 1번 아니고요. 2번 8의 양의 약수. 16 때문에 틀렸죠. 3번 16의 양의 약수. 16의 양의 약수들이라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39번입니다. 얘들아 539번이 어렵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 유형에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어렵게 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요 유형에서 자, 두 집합에 대하여 집합 C라는 애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C라는 애가 A 더하기 B가 원소래. 맞아? 근데 조건이 뭐냐면 A는요 집합 A의 원소여야 되고 B라는 애는 집합 B의 원소여야 돼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 A의 원소 0, 1, 2랑요 B의 원소 2, 4, 6이랑요 더해가지고 원소들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이거 웬만하면 얘들아 표를 만드세요. 그래야 이제 중복하거나 빠뜨리는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더해보면은 여기가 2, 4, 6이 있을 거고 3, 5, 7이 있을 거고 4, 6, 8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C라는 애의 얘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은 2, 3, 4, 5, 6, 7, 8 이렇게 써주실 수 있는 거네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42번도 볼게요. 542번 여기다가 좀 씁시다.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은 그랬어. 자, 1번 가장 작은 자연수 1 하나밖에 없죠. 1번은 유한집합이고요. 2번 두 자리의 짝수 셀 수 있죠. 10, 12부터 해가지고 98까지니까 2번도 무한집합은 아니고요. 3번 x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는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유리수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3번이 무한집합이라고 하시면 되고 4번은 뭐야 얘들아? 0부터 1까지 사이에 있는 자연수 있어요? 없죠? 요런 걸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번도 좀 해볼게요. 여기 뭐 공간이 별로 없긴 한데 자, 45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집합 A는 1과 10, x가 원소인데 그 x는요 1과 10 사이에 있는 소수가 된대.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은 소수 뭐 있어요? 2 있고요 3 있고요 5 있고요 7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50 이하의 3의 양의 배수를 구하래요. 아이고, 그러면 B라는 애는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고 쭉 가서 48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들 세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너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몇 개야? 4개입니다. 너는 지금 몇 개예요? 얘가 3 곱하기 얼마지? 16인가? 그죠? 그래서 16개 되는 거니까 2개 더 하시면은 총 20개라고 하시면 되겠다. 일단 요거 정리하고 지웠다가 합시다. 자, 그리고 550번 유형은 553번으로 볼게요. 요런 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553번에 자, 집합 A가 원소나열법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요거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는 요 집합이 원소가 되고 요 집합이 원소가 되고 요 집합이 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래서 요 집합은 계속 뭉탱이로 다녀야 돼. 1, 2가 뭉탱이로 다녀야 돼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원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달래. 그죠? 원소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 여기 이제 중괄호 이렇게 딱 띄면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원소 되는 거 맞아? 괜찮아요? 이렇게 중괄호 하나 제일 겉에 있는 중괄호 없앴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랑 일치하면 원소 기호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1번 여기 있네. 참이 되겠죠? 괜찮니?
자, 그리고 이번에서는 부분집합이니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부분집합 구하는 거를 안 했잖아. 그래서 부분집합 구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집합 뭐 B라는 애가 1, 2, 3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소 표현으로 하면은 1이라는 애가 B의 원소예요. 2라는 애도 B의 원소고요. 3이라고 하는 애도 B의 원소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들을 한번 써보면 부분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공집합이 일단 B의 부분집합이라고 쓸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집합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1만 들어있는 애도 B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2만 들어있는 애도 부분집합 3만 들어있는 애도 부분집합이 될 거야. 이거 부분집합 표시는 좀 생략할게요. 괜찮아? 그 다음에 내가 1, 2만 들어있는 애도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부분집합이 뭐니까?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에 들어가면은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야? 1, 3도 있을 거고요. 2, 3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할 줄도 아셔야 돼요. 괜찮니? 자, 그럼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는 원소들은 지금 이렇게 떼면 원소들이 된다고 했었어. 그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집합들을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 부분집합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중괄호 하나 써주시고 나 여기서도 중괄호 쓰고 원소들 하나씩 넣었지. 맞아. 그래서 얘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1 하나, 2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요렇게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2개씩 합친 거 뭐 3개씩 있는 거 뭐 4개 있는 거 이렇게 좀 구해볼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럼 봐봐. 2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 중괄호가 한 번 더 써져 있어야 돼요. 괜찮아? 근데 내가 문제 풀 때 이거 매번 이거 써볼 수 없지. 그래서 요거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A의 원소가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부분집합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중괄호 한 번 쓰고 그 안에 원소 넣습니다. 맞아요. 중괄호 한 번 쓰고 그 안에 원소 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떤 표현이랑 얘가 똑같은 거냐면은 중괄호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메롱해주면은 얘가 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판단이 이게 훨씬 쉬워요. 그냥 지우고 원소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얘 지금 공집합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니? 없어요. 어떤 애는 있어? 집합 안에 공집합 하나 가지고 있는 애는 있어. 근데 그냥 공집합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너를 판단할 때는 중괄호 지워서 원소 표현으로 보시면은 조금 쉽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니? 3번 볼게요. 일단 다 볼게. 일단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에 3이 원소가 아니래. 그죠? 3 없잖아. 그죠? 3 없고 뭐는 있어? 집합 3은 있는데 3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4번 집합 1, 2 여기 있죠? 집합 1, 2.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중괄호 없애고 원소에 있니? 라고 물어보면 1과 2가 원소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어떻게 하자? 중괄호 지워가지고 그냥 원소 기호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554번을 보기 전에 이제 개념 한번 좀 설명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좀 풉시다. 자, 어떤 거를 할 거냐면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해볼게요.
우리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애는 일단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냥 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 등호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떤 애들을 우리가 집합해서 서로 같다라고 하냐면요, A가요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리고 B도 보니까 A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되면 A랑 B는 서로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이 되면은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 서로 같지 않을 때는 그냥 짝대기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얻어가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A가 B에 포함이 돼요 라는 조건 하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돼. 첫 번째, A라는 집합이요 B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A랑 B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니? 자,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것만 떠올리고 얘를 생각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을 할 거예요. 자, 진부분 집합은 되게 쉬워 얘들아. 진부분 집합은 어떤 거냐면은 부분 집합들 아까 배웠지. 그 부분 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애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괜찮을까요? 부분 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 그러니까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A가요 B에 포함이 돼. 근데 A랑 B는 같지 않아.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들을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을까요? 부분 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애들을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자, 요런 성질을 알고 계셔야 돼. 방금 우리 부분 집합들 했던 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부분 집합의 성질이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고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같은 집합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A랑 B는 서로 같은 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겁니다. 자, A가 B에 포함이 돼요. B는 C에 포함이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A가 C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정의로 생각을 하면 포함된다는 거는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B의 모든 원소가 C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A의 모든 원소가 C의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근데 B는 C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당연히 A는 C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거를 좀 해봅시다. 지금 하는 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부분 집합을 여기에서 1, 2, 3 놨던 거 우리 한번 세어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세어봤던 거 한번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 지금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되는 거 맞아? 괜찮아요? 그럼 봐봐. 우리 이거를 그러면 내가 매번 얘를 다 써가지고 셀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거 약간 경우의 수 느낌으로 한번 세워볼게. 내가 마찬가지 A라는 애가 지금 1, 2, 3이 있었다고 할게. 그럼 부분집합들 중에는 1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러면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2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요. 3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3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세제곱이라고 하시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아, 그러면 내가 부분집합의 전체 개수를 구할 때는 첫 번째 부분집합의 총 개수라고 씁시다. 얘는 2의 n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요 n이 뭐가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얘들아, 두 번째 뭐를 또 얘기할 수도 있냐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아까 진부분집합은 뭐라고 했었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2의 n제곱에서 한 개만 빼주시면 되겠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셀 거냐면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원소에서 1은 무조건 포함을 하고 싶어. 괜찮아? 1을 무조건 포함하고 싶어? 그러면 1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되는 거 괜찮아요?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되니까 얘는 네 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1을 이번에는 포함을 안 하고 싶어요. 포함을 안 한다고 하면 얘 다시 한 가지로 줄어들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 개 되는 거야? 2의 제곱개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래서 얘를 경우의 수로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 셀 때 조금 훨씬 편할 거야. 괜찮아?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2의 n-m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n제곱은 전체 원소의 개수고 여기서 m은 특정한 그 포함하는 거 또는 포함하지 않는 거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가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는 뭐라고 할까? 특정한 원소 잠깐만,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문제가 있나 잠깐 볼게. 581번 문제에 뭐라고 잠깐만,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이거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내가
좀 써줄게요. 뭐 이렇게 합시다. 특정한 원소들 중에서 뭐 특정한 m개의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의 개수라고 할게요. 적어도 한 개 포함. 뭐 요렇게만 쓸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특정한 m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개수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돼. 우리 경우의 수 할 때도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했었죠. 그래서 얘는 전체 개수에서 빼면 돼요. 뭘 빼면 돼? 특정한 m개를 포함하지 않는 거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에 m-m제곱이다. 뭐 여기까지 정리해 놓읍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문제 볼게요. 좀 써주시고. 자, 554번부터 문제 한번 쭉 또 풀어보자. 다음 중 세 집합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 A라고 하는 애는 원소가 0, 1, 2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고 B라는 애는 뭐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냐면 X 더하기 Y가 원소래.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X는 A의 원소고요. Y도 A의 원소래. 그러면 A의 원소들끼리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런 거는 표 만들라고 했죠. 그래야 빠짐없이 셀 수 있습니다. 더하면 뭐야? 0, 1, 2, 1, 2, 3, 2, 3, 4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뭐 있어? 0, 1, 2, 3, 4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니? 자, 그리고 C라는 애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X 곱하기 Y가 원소래.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곱하라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곱하면 여기 0, 0, 0, 0, 0 될 거고 1, 2, 2,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써보면은 0, 1, 2, 4가 이렇게 원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말하래요. A가 C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C가 B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괜찮아? 그럼 그게 몇 번이야? 답 몇 번이야?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0, 1, 2, 1, 2, 3, 3, 4를 어떻게 곱한 거예요?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얘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얘 곱해서 여기 쓴 거야. 0, 1 곱하면 1 아니에요? 0하고 1 곱하면 0. 아니, 그래. 예? 0하고 1 곱하면 0인데 왜 1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더한 거고 노란색은 곱한 거잖아. 그 수업 듣고 계시죠? 아니, 그때 살짝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그거 필요하면 나한테 카톡을 남겨놔. 나도 까먹으니까. 558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이 되고 싶대요. 그죠? 근데 지금 둘 다 어떻게 표현을 해줬냐면은 둘 다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조건을. 맞아?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어디부터 A부터 어디까지 9에 포함되는 실수들이 원소라는 뜻이고요. 맞아? B라는 애는요. 어디부터?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래? 그죠? 마이너스 3a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대요. B가 더 큰 거 맞죠? 그러면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 부등식에서.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4보다 a가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등호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등호 되니? 등호 되죠? 얘네들이 같아도 노란색이 하얀색 포함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관계돼야 되는 거니까요.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해될까요? 대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564번 봅시다.
집합 A는 뭐 있어? 6이랑 9랑 A랑 A 더하기 2. 집합 B라는 애는 1, 6, 9, B-1이었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서로 같은 집합이래요. 그럼 원소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그럼 봐봐. 지금 6이랑 9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죠? A가 1일 수도 있고 A 더하기 2가 1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A가 1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A 더하기 2가 1일 수도 있어. 너는 A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겠지. 괜찮니? 자, 그럼 A가 1일 때 원소들 다 써보면 A라고 하는 애는 6이랑 9는 그냥 무시할게요. 1이랑 3 이렇게 있다는 거고, 그럼 B라는 애가 지금 1이랑 B-1 되는 거니까 다시 B-1이 3이랑 같아야 되겠네. B는 그러면 얼마예요? 4가 되는 걸 또 아실 수 있겠다. 괜찮니? 자, 근데 두 번째 경우 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단조건에 보시면 A랑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음수 나왔죠? 그래서 탈락하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68번 볼게요. 얘들아, 쉽지 집합. 누가 대답했지? 선생님, 저 보셔야 돼요. 저기 보지 말고. 자, 68번 볼게요. A가 X가 원소인데 X의 조건이 36의 약수가 된대요. 그럼 이거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시면은 소윤이가 불러볼까? 뭐 있어 36의 약수? 6, 9, 18 이런 한 약. 허허.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달래요. 그러면 부분집합 총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2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거 얼마야? 512죠? 다 외우고 있니? 2의 거듭제곱? 10제곱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알아? 10제곱까지는? 알아요? 혹시 모르니까 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이야 얘들아 이거. 이거 뭐지? 256. 이렇게 되죠? 외웁시다. 나는 처음에 어떻게 외웠냐면 2의 10제곱 1024, 2의 6제곱 64.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찾아갔어. 어차피 여기 앞에 거는 그냥 뭐 사실 뭐 다 알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여기들이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처음에 외울 때 이렇게 했었거든. 자, 그 다음에 571번 볼게요. 자, 571번에 A가 50의 양의 약수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1과 5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A의 원소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50의 약수 뭐 있어? 25, 50. 이렇게 됩니다. 맞아?
1과 5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1이랑 5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네? 2의 몇 제곱? 4제곱 얼마? 16. 됐죠? 75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A는 1, 2고 B는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자, X는요 B의 부분집합인데 A를 포함하고 있대요. 맞아? X의 개수를 찾아달래. 그럼 봐봐. 일단 X라고 하는 애는 B의 뭐야? 부분집합이에요. 맞아? 근데 X라는 애는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요. 맞아? 그러면 1과 2는 무조건 갖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럼 X라고 하는 애는 B의 부분집합인데 B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몇 개야? 그쵸, 8개 되는 거죠. 너무 쉽다, 그죠? 78번입니다. 이거 하고 집합이 하나가 더 있거든? 오늘 끝낼까, 그 집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못해요. 여집합 이거 살짝 어려워요. 아니야. 해. 너안 해볼 거잖아. 자, 볼게요. 78번. A를 조건제시법으로 줬어. 봐봐. X가 원소예요. 근데 그 X는요. 3n-1인데 n은 7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데 그럼 내가 1, 2, 3, 4, 5, 6, 7 넣어보면 X의 값을 다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구해줄 수 있어. 자, 근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5 또는 8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5 또는 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거기에다 또 밑줄 한번 쳐주세요. 5 또는 8. 5 또는 8이라고 하면 뭐를 물어보는 거야? 5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8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5랑 8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세달라는 거예요. 맞아? 그럼 봐봐. 내가 집합 A의 부분집합들을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 5를 가지고 있는 애들 5랑 8 이렇게 있으면은 5를 가지고 있고 8을 안 가지고 있는 애들 5는 안 가지고 있고 8은 가지고 있는 애들 5 가지고 있고 8도 갖고 있는 애들이랑 5 안 가지고 있고 8도 안 가지고 있는 애들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해 줄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여기 5 또는 8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하면 이렇게 3가지 구해달라는 거 맞아요? 근데 나 이렇게 3개 구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요거 하나 빼주는 게 편하겠지. 맞아? 그래서 얘도 여사건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거 원소를 쓸 필요도 없어. 그치? 문제에서 5 또는 8이라고 했으니까 5 또는 8을 일단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리고 얘가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총 개수는 지금 몇 개인 거야? 7개인 거죠? 맞아? 그러면은 전체 개수는 2의 몇 가지? 7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5랑 8을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은 5랑 8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게 얼마니? 128에서 32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96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집합의 첫 번째 단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숙제는 95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